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고등학교 I Can Fly the Sky 팀의 정동현, 이하늘, 정동현, 김석영, 장예성 중에 발표를 맡은 정동현입니다. 저희가 VRC 프로젝트 주제로 선택한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국내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를 접하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 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 자살률이 2015년에 93명에서 2018년에 144명으로 4년 사이에 5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울 마포대교 안전난간에 적혀있던 자살 예방 문구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7년 만에 제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효성이 있는 자살 예방 방안에 대해 찾다가 흡연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충격요법이 자살 예방에 사용되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탐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계획은요, 교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 HTTS 조사를 실시하고 충격요법 콘텐츠를 제공한 후에 동일한 설문조사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설문조사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살 시 충격량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 시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다음 충격요법 콘텐츠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련했던 그때 만들었던 콘텐츠인데요. 네, 먼저 추락사. 일반적인 남성이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약 3.1정을 추락하여 떨어질 때 받게 되는 충격량은 2278.5Nm/s로 이는 50km/h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에 부딪힌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익사인데요. 익사는 마라톤을 완주할 때 느끼는 고통과 비슷하고 몸이 두세 회 퉁퉁 불고 온몸이 하얗게 파랗게 변하여 신체 조직이 극히 약화됩니다. 네, 다음으로 번개탄. 번개탄으로 인해 죽기까지는 약 22시간이 소요되는데 호흡장애와 장기 손상에 의한 고통을 느끼며 자살에 실패할 경우 불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목 매달아 죽는 것. 목을 매달아 죽기까지는 4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떨어질 때 충격에 의해 목뼈 골절, 기도 차단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고통을 받으며 목 앞쪽 대동맥의 차단으로 인해 뇌로 피가 전달되지 못하여 뇌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을 매달 때의 통증은 빨랫줄이나 가느다란 줄을 목에 한 바퀴 두르고 그 줄을 양쪽 끝으로 당겼을 때의 10배 정도의 고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를 보여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1차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6일에서 2020년 11월 20일까지 1, 2학년 11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가 잊혀지기 위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둔 후 2020년 12월 23일 1, 2학년 대상으로 1, 2학년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문항들 중에서 탐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을 한해 1, 2차 설문조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1번 문항, 자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4.7%에서 71.6%로 증가하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15.4%에서 8%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번 문항, 자살을 한번 생각했던 사람은 절대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라는 답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29.1%에서 26.1%로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이 33.3%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7번 문항, 자살을 예방될 수 있다라는 문항이 긍정적인 답변이 75.2%에서 83%로 증가하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7.7%에서 5.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문항으로 2번,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42.7%에서 52.3%로 증가하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19.7%에서 17%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자살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이 79.5%에서 87.5%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이 6.8%에서 5.7%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7번 문항,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대체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35.9%에서 38.6%로 증가하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28.2%에서 22.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충격요법 콘텐츠를 통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20번 문항, 만약 내가 심한 불치병에 걸린다면 자살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31.6%에서 28.4%로 감소하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41%에서 44.3%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1번 문항, 누구든 자살할 수 있다라는 문항은 긍정적인 답변이 63.2%에서 58%로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은 12.8%에서 18.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충격요법 콘텐츠를 통해 자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자살 예방을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충격요법을 과할 경우에 평소에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불필요한 공포심까지 주어서 두려움을 느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